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 뉴스 취재팀입니다. 현재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 조합과 입대위가 하자 소송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합이 그 하자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내지는 입대위가 그 하자 소송에 대해서 맞는 게 옳은 건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마 상당히 여러 군데 조합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합이야 맞고요. 왜냐하면 조합이 하면 발주자로서 시공자에게 전체적인 오시공이나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게 되면 입주자 중에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세대별 하자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에는 아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안 했을 때는 입주자들이 자신의 세대별 하자나, 그 다음에 공동구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자를 주장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그 금액 중에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세대별 하자는 이제 조금씩 다 다르겠죠, 물론. 어느 집은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대부분 입주자들이 하는 소송들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하자 보증금을 준공 낼 때 업체들이 걸어 놓거든요. 근데 그 하자 보증금이라는 것도 시간이 되게 짧아요. 뭐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3년, 뭐 좀 길어봐야 5년, 뭐 이러니까 소송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소송은 판결도 안 났는데 하자보증금은 걸려있으면 그놈으로라도 그냥 대충 합의하고 끝낸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그 시간 지나서 아무 하자가 없으면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소송을 진행 중에 뭐 하자보증금을 그냥 안 찾아가고 포기하고 설사 하자가 좀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수리하는 걸로 되게 합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경우에.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그 오시공, 미시공 부분을 다루려면 발주자가 납품받을 당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후에 발생해야 될 하자 보증금과 관계없이 그것은 뭐 관련 법규상 하자 보증금을 거는 거고 그 이후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준공 당시에 근본적으로 오시공이나 미시공들이 대부분 많아요. 사실은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조합이 해야 되는 것이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일은 아니에요. 건설 그 업자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을 갖다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건설사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오시경 문제, 손해배상 문제를 따지기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피해에 대한 입장.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면 결국 그렇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하는 도중에 시간도 오래 가고 뭐 이러다 보면 하자 기간은 이제 막 끝나가고 하자 보증 기간은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상대가 보증금 찾아가기 전에 하자가 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소송으로 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안에 이미 하자 기간은 다 종료가 돼가고 그러면 결국 걸린 하자 보증금을 서로 찾아가고 손을 취하고 하는 선에서 이게 하자 보증금을 저쪽에서 안 찾아가고 소위 건 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조합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갈등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유가 뭐냐면 조합이 존속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냐. 지난 7월달인가 8월 초인가 아마 황해사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즉, 조합이 자기들 그 밥그릇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볼모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반대 의견이에요. 뭐냐면 그거는 시공사 쪽이나 아니면 시공사를 옹호하는 쪽에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매번 조합원들한테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 미리 주인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품질이 결코 좋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합이 좀 우매한 결정을 해요. 조합의 임원들 자체가 전문가도 아니고 집 지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어떤 마감재 자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함도 없이 막연하게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시공, 미시공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데 특히 컨소시엄으로 했던 경우 같은 경우 구간별로, 그러니까 시공사 구간별로도 차이가 있고 불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소송을 하면 상당 부분 제대로 된 소송만 하면 생각보다 하자가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전문 업체에 맡기면 총 공사비의 5 내지 7%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눈 감고 잡아낸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큰데 이 소송이 끝까지 못 갔던 이유들은 뭐냐면 조합원들이 얼마나 웃긴 존재냐면 그 하자가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소송을 못하게 해요. 조합원 스스로가. 스스로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봤던 수원 쪽의 조합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그런가 하면 또 추진 주체가 거기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0몇 억을 사실은 하자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합장을 어떻게 꼬셨는지 상대 시공업체에서 돌연 6억에 합의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소송을 취하를 받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런데 거기에 딱 맞춰서 아까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조합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 아니요. 그 조합이 존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해야 될 실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조합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관련 업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자면 한 5 내지 7%는 눈 감고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나.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는 뭐 사석에 들었습니다만 제가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자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입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문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펴서 옛날에 잠실의 모 아파트 단지도 세대별로 한 2천만 원 정도씩 찾아올 수 있었어요. 조합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2천만 원 찾아오면 좋은데 집값은 1억 이상 떨어질 거다. 그래서 결국 그 소송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한 5억 들여서 전문업체 한 4천 쪽 분량의 하자를 잡았죠. 보고서가. 그런데 결국은 소송을 안 했어요. 그 용역비만 5억 날아가고 말았죠. 그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보면 판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그 하자 소송 관련해서 뭐 입장을 한번 정리를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원들이 어느 조합인가가 사업이 진행 과정부터 삐걱거리고 비전문가들이 하나의 사업 시행자 대표로 나서서 소위 말 조합의 임원들이 비전문가이다 보니 특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하자는 대단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항상 입주 때가 되면 입주와 동시에 조합원들한테 기대감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얼마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 이익이 실현돼서 급히 팔고 가는 사람도 있고 준공하자마자 아니면 본인은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오른 금액에 뭐 전세를 내준다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다고요.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데 소송을 과감하게 하고 그런 선례가 남았더라면 시공사가 좀 더 잘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시공사들이 불과 메이저 회사들을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냐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근데 그런 회사들이 그런 선례를 누군가가 용감하게 남긴다면 조금 더 아파트를 잘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트너스의 김상훈 대표와 김진희 대표였습니다.